안녕하세요. 최근에 저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픈라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저도 관심이 있다 보니 아마 다른 분들도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벌집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도 오픈라벨, HLB도 오픈라벨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도 오픈라벨을 했으니까 임상시험 디자인을 오픈라벨로 해도 괜찮은 걸로 보이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글로벌 제약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오픈라벨로 임상시험을 하고 FDA 신약 신청까지 하진 않았을 거니까 말이죠. 그게 이전 영상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가지 궁금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듯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오픈라벨은 상대적으로 허가를 받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는 것은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도 오픈라벨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HLB, 아스트라제네카 둘 다 허가를 받기 힘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렸던 거는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도 오픈라벨이니까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FDA 허가도 받았던 글로벌 제약사거든요. 임상시험 초고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임상시험 초고수가 오픈라벨로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스트라제네카도 100%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말이죠. 자, 하지만 여기 보이듯이 오픈라벨도 분명히 더블 블라인드와 함께 대표적인 임상 진행 방식으로 꼽힙니다. 만약에 오픈라벨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표적인 임상 디자인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더블 블라인드만큼 오픈라벨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임상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특수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죠. 오픈라벨을 했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HLB 간암 1차 치료제 임상시험은 오픈라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가?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도 살펴봤더니 오픈라벨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몇몇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도 오픈라벨이지만 오픈라벨 자체가 허가 가능성이 더블 블라인드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픈라벨로 허가받은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정확히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을 또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지를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또 힌트가 있죠. 바로 2020년도에 실제로 허가를 받은 약이 있습니다.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약.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는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입니다.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맙 조합과 굉장히 비슷한 작용 기전의 약들입니다. 이거는 로슈가 개발했는데요. 요게 소라페닙 대비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임상시험 디자인을 보면 오픈라벨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종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HLB의 오픈라벨을 보고 그 다음 아스트라제네카의 오픈라벨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허가를 받았던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은 무엇이었는지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서 한번 보러 가면요. 일단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으러 가야 되겠죠. 뉴스 기사를 한번 보면요. 작년이죠. 2021년 12월 15일 제목에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은 간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소라페닙이 절대 강자였는데 이제 간암에서도 그 어려운 진입장벽을 뛰어넘고 이런 신약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뭐든지 한동안 겨울이었다가 새로운 돌파구가 발견되면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죠. 자, 이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임상시험 이름은
아이엠브레이브입니다. 아이엠브레이브 150 연구인데, 자, 여기를 한번 가서 클리니컬 트라이얼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 보니까 에스모, 아스코, 요런 주요 학회도 얘기가 나오죠? 자, 요 연구에서 티센트리크 아바스틴이 굉장한 효과를 보여줬고 FD 허가까지 받았다는 건 입증이 됐다고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는 아스코, 에스모 이런 학회에서는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병용요법을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라페닙 같은 게 아니죠. 이제 새로운 약을 우선적으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소라페닙보다 뛰어나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간암 치료제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암을 정복해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예전만큼 그렇게 암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신약들이 출시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해당 논문은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렸습니다. 이렇게 항암제 임상시험 논문들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많이들 실리죠. 아파티닙도 란셋 이런 데 실린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을 보면은 일단 딱 첫 문장에서부터 오픈 라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픈 라벨이었네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 NCT 넘버도 있는데 역시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도 들어왔습니다. 자, 아까 봤듯이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임상시험은 아이엠브레이브 150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임상시험 이름도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스폰서가 로슈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로슈가 개발한 겁니다. 로슈가 임상시험을 스폰한 것이고요. 내려가면 병용요법으로 쓰는 두 가지 드럭과 대조약으로 사용하는 소라페닙이 있습니다. 페이스 3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은 역시 마스킹에 오픈 라벨이 적혀 있는 걸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 라벨이고요. 환자 수는 HLB 임상시험과 비슷하네요. 558명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를 또 잠깐 비교해보면 HLB 대략 500명대, 로슈 거 대략 500명대, 유독 아스트라제네카가 1500명으로 3배 많죠. 자, 그래서 환자 수도 비교를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 번째 로슈의 임상시험 디자인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로슈 거는 의미가 있었던 게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약이기 때문이죠. 아스트라제네카랑 HLB는 개발 중인 거니까 오픈라벨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로슈의 사례를 통해서 오픈라벨로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로써 만약에 걱정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 우려가 해소가 되셨을 겁니다. 저도 이번 영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로슈께 오픈라벨로 허가를 받았다고 아스트라제네카도 HLB도 당연하게 허가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은 항상 잊지 않아야 되고요. 결국에 허가를 받는 거는 OS가 얼마나 향상되었느냐, PFS가 얼마나 향상되었느냐, 이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얼마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향상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영순위, 세이프티가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세이프티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세이프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OS, PFS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더 궁금해 하시죠. 이렇게 해서 세 줄 요약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임상시험 디자인을 살펴봤는데 먼저 FDA로부터 허가를 받았던 로슈의 임상시험 디자인은 오픈라벨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이죠. 그리고 현재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 디자인도 오픈라벨이었습니다. FDA 신약 승인을 신청한 상태고요. 그 다음 빠른 게 HLB인데 HLB의 임상시험 디자인도 오픈라벨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